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취미로 민물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낚시대를 들이우고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마치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던 오랜만에 느낀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 일로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간 평범한 어느 날 중 하루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친 뒤 낚시대를 들이웠습니다. 잔잔한 물의 찌가 떠오르고 그 찌가 잠기기 전까지의 고요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마음일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근처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에서도 낚시 방송을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게 제작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시끌시끌한 인파 속으로 시선을 돌리니 대학생들로 보이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대학 MT 장소를 낚시터로 잡은 듯 보였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하필 제가 낚시하러 나온 그날이었을까요? 고기 잡는데 욕심은 없었지만 왠지 그 시끌벅적함에 입질도 없는 것 같고 또 저만의 작은 행복인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아 주섬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놀러 나온 그들에게 눈치를 주기는 싫어서 저 하나만 양보하면 되는 부분이라 챙겨나온 이것저것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 먼 발치서 제 쪽을 바라보던 그녀와 눈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꽤 돼서 사실 눈이 마주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 키에 곱게 뻗은 다리가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뒤로 질끈 묶은 머리에 하얀색 민소매티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짧은 청반바지 때문인지 곱게 뻗은 다리가 무척이나 길어 보이더군요. 그녀는 짐을 차에서 내리면서도 제 쪽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행색이 누가 봐도 낚시하러 나온 아저씨였는데 설마 저를 봤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최대한 멀리 학생들의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항상 저에게 골프나 배우지 무슨 낚시냐며 뭐라 한 소리 하던 친구들도 최근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낚시 프로를 보고 낚시도 재밌겠다 하여 낚시 프로가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방해를 받고 나니 그렇지만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에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온 낚시터에서 예상 밖의 방해를 받게 되니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옮기고 나니 또 바람을 스치는 풀소리와 가끔씩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지쳐버린 저에게 나름의 휴식을 주는 시간, 바로 입질이 1시간이 되도록 걷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시끄러운 대학생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그저 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도 낚시를 오는 주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입질이 없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을 꺼내들어 비릿한 낚시터 공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많이 잡혀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복장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전 저를 쳐다봤던 것 같은 청반 바지 차림의 그녀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무릎에 팔을 떼고 뒤에서 말을 걸어왔는데 싱그러운 그녀의
풋풋한 향기에 근처에서 느껴지던 물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런 그녀를 바라보니 고리타분한 낚시터와는 상반되는 화사한 얼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대더라고요. 위로 올려 묶은 머리에 쌍꺼풀이 없는데도 커다란 눈,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더 하얘 보이는 깔끔한 피부와 커다란 입에 미소 지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이빨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에 살짝 보이는 멍자국 빼고는 그 피부만큼 하얗게 쭉 뻗은 다리가 모델을 해도 되겠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근처에 담궈놓은 통발을 꺼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시죠? 요즘 학생들 같지 않게 배려심 넘치는 질문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 괜찮다고 모처럼 공부에 지쳐 놀러 나왔을 텐데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라고 대답해 줬어요. 고기 많이 잡으면 보여주세요. 이따가 다시 올게요. 라고 발랄하게 말하며 돌아가는 뒷모습의 총각대 여자를 처음 소개받고 두근대던 그 시절이 생각나 멍하니 작아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깡총대며 뛰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붕어 몇 마리를 잡고 방생해 준 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는데 배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주더라고요. 잠깐 텐트로 돌아와 텐트 앞에 앉아 준비해온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별미이죠. 계란까지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뭐 드세요? 라면? 라고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녀였습니다. 넘어가는 석양 때문인지 술 기운이 오른 것인지 그녀의 새하얀 양쪽 볼따구는 눈에 확연히 보일 만큼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일회용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저씨 주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접시 안에는 삼겹살 구운 것이 몇 조각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취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했다고 저를 챙겨주는 마음에 헉이나 감동을 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을 라면과 먹으려 준비해온 김치랑 먹으니 정말 궁합이 좋았어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그녀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구경이라도 하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았을 때 종아리에 눌린 널쩍다리가 탄탄한 것이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놀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제 예상대로 인근에 있는 체대에서 놀러 나온 것이더라고요.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그녀의 말이 쭉 뻗은 탄탄한 다리가 어디서 온 건지 짐작이 가더군요. 저는 왜 친구들하고 있지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고 장난스레 물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대답에 두근두근 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는 라면을 삼키지도 못하고 뱉고 있는데 그녀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배를 쥐고 바닥에 발라당 넘어진 채 소리를 내며 웃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술만 먹이는 게 싫어서 도망 나왔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웃으며 대답하는 그녀의 장난도 그저 젊은 아가씨의 애교라고 생각하니 어른을 가지고 장난친 사실에도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등에 묻은 흙을 털어줬습니다. 흰옷에 흙이 묻어 어떡하냐고 대충 물어본 질문에 옷이야 빨면 되죠. 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먹는 걸 다 끝내고 다시 낚시를 하러 돌아가려는데 그녀는 일행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저씨랑 노는 게 뭐가 재밌냐고
얼른 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라고 하는 말에도 그녀는 막무가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텐트에서 라면 먹을 때 쓰던 간이 의자를 들고 와서 제 낚시자리 옆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할 텐데도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저희 말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밤에 마시려고 아껴둔 맥주 2캔을 꺼내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입질도 없는 낚시터의 고리타분한 아저씨와 함께 죽치고 있는 그녀를 위한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술이 아직 조금 취했는지 물에 발을 담궈보고 싶다고 신고 있던 샌들을 벗고는 흙탕물에 발을 담그더라고요. 물가는 진흙이라서 위험하다고 그녀를 겨우 떼어놓고는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발에 생수를 부어줬습니다. 매니큐어 하나 칠해지지 않은 분홍색 발톱과 매끈한 발등에 잠깐 정신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넘어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놀고 있는 학생 무리가 뿜고 있는 불빛과 물 위에 떠 있는 저희 야광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녀와 할 말이 없어 낚시에 집중해 있는데 그녀도 저와 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제 어깨에 살포시 기대더군요. 밤이 되니까 피곤했는지 잠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밤 한 개를 머금어 진동하던 플레음이 내 어깨에 그녀의 머리가 바싹 기대지니 아리따운 아가씨의 머리 향해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야광지가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 저는 챔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황홀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간 야광지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녀를 제 텐트로 옮겨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낚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낚시를 하려는데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래 돌아오지 않자 일행이던 그가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이상한 오해받기 싫어서 술에 취해 주정부리다가 내 텐트에서 자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낚시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텐트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텐트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가 술에 취한 그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남자를 혼쭐을 내주고 그때부터는 낚시고 뭐고 그냥 텐트 앞을 지켰습니다.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온 낚시터에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자신을 자제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텐트 지퍼를 굳게 잠그고 그 앞에 앉아 그녀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뒤로 묶은 말총머리가 풀려 부스스한 머리와 부은 눈으로 나오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살짝 붓기가 빠지지 않은 얼굴도 그녀의 풋풋한 아름다움을 숨길 수 없더군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새하얀 볼따구는 간밤에 마신 술이 다 깬 듯 싶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조금씩 기억이 났는지 몇 번이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후다닥 뛰어가 저만치 작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낚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낚시나 더 즐기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저씨 라고 부르면서 그녀가 다시 제 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그녀는 자기의 전화번호가 적힌 찢어진 신문지에 귀퉁이를 저에게 내밀며 나중에 같이 식사나 하자며 연락 달라고 하고는 이내 일행들과 낚시터에서 사라졌습니다.
낚시터에 남아 혼자 사색을 즐기며 어제 그녀가 앉아있던 간이 의자를 보면서 여운을 달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늘이 돼서도 그녀에게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 그녀가 앉아있던 새빨간 간이 의자를 보면서 새하였던 그녀를 아직도 가끔 추억하고는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